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해온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강의도 끝났고 해서 정중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쪽 짧은 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말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강의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어떤 질문 같은 경우도 덜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문 공부를 했는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또 왜 굳이 한문으로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그러한 것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문 공부를 하게 된 것은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대부분은 한의사가 되어 가지고서 한문 공부를 한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한문을 좋아해 가지고 참 이상한 거죠,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조금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제 주변에는 한문에 관계된 분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주위에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한문에 관계되어 있는 분은 전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졸업할 때 우연히 한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돌아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와 같은 관심사가 떠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한의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문에 대해서 한문에 글을 쓰는 것은 제가 한문을 공부한 초기에 예과 1학년 때 2학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한문으로 글을 쓸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내고 보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학생들 가운데 대학생이든 또는 10대, 20대 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얼마든지 학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쓸 수 있는 것은 시대의 그와 같은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옛날 사람이라 한들 무슨 한문 공부를 하는데 무슨 큰 뭐가 있겠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한문 공부를 해야지만이 출세도 할 수 있었고 지식인 행세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한문으로 글을 쓰는 시나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글을 짓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문화적 패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난 게 있어서 한문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서부터 그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사표를 예과 2학년 때 출사표를 외우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추정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문학으로 공부하는 데에 일종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과정 중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렇게 하면서 한문 공부를 여러분보다는 보다 더 옛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옛날 사람들이 했던 공부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면서 적어도 한문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혼란을 겪질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한문에 관심이 있다 했다 하더라도 한의학에까지는 영향을 주질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중경수 독법과 그 조문의 그 강의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뭐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중경서에서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해서 출판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40대 그 중반에 그 IMF 당시에 79년 아니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굉장히 뭐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곤욕을 치러가지고 엄청 힘든 시기를 한 6, 7년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현실적으로 타개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참 저는 그 사람 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동기 가운데 그 서강진 원장이라고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항상 후배들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한의원의 부원장을 조금 채용을 하고 싶은데 사람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제 후배들도 있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을 추천할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바로 서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원장 나 부원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대번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만날 때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제가 대학교 1학년 합격과 동시에 선생님을 찾아가 뵀을 때 그때 굉장히 용기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부원장이라는 자리, 그것도 동기라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를 제 친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써주질 않죠. 아니, 불이기 편한 사람을 써야지. 다루기도 힘들고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서원장이 저를 부원장으로 써주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서원장이 양천구 분회 분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분회를 상대로 우리 한의사 사회에서는 아마 그것이 최초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인터넷 강의였던 거예요. 한번 이 원장이 해봐라. 나는 뭐 말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아무 서문이라든가 한의사들은 서문 같은 거를 잘 못 읽으니까 오히려 이 원장이 추천해 줄 만한 서문을 하나 공개적으로 강의를 해라. 해석을 해주라.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가금의 중경서, 상한 내소집의 상한논익의 서문이었어요. 원서죠. 그런데 제가 서문을 작업을 하면서 해석도 하면서 제가 평생에 느꼈던 것들, 내가 써야 될 거는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때 가금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제 또 동기 가운데 권순정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또 정말로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상한론에 대한 정말로 전문가라고 저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굉장히 인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상한론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가금의 상한 내소집을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걸 제가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졸업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본사 때 권선생 선생이 이 원장, 이 선생 한번 탕봉구 중에 황한의학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제가 황한의학, 경학전서만 한 5번 읽었던 것 같아요. 본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제가 경학전서를 읽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 답답한 걸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가 2%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권순영 선생이 그 소개를 해준 황한의학을 어느 정도 딱 읽는데 제 눈에 충격적인 글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본의 그 고방가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분이 써놓은 말에 상안에 만병이 있고 백병이라고도 있고 상안에 잡병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잡병 가운데 상안이 있다. 상안 중에 만병이 있고 만병 가운데 상안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황한의학에서 봤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거. 어떻게 이 사람은 중경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20대에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아마 영향 준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권 선생이 기릭동동의 그 약징을 읽어봐라. 그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후배들하고 같이 경희대 도서관에서 일본 상한론에 대한 그 시리즈 가운데 그 기릭동동에 관한 책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후배들하고 봤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나이가 27, 26 후배들 같이 공부하면서 그건 뭐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왜 이 사람은 기릭동동은 유치방에서 육경변증을 무시를 했는가?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저한테 일종의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화두로서 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제가 다시 서원장의 그 부원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권순정 선생이 저한테 상한론에 관한 몇 권의 책을 보내주었는데 제가 거의 15년 만에 다시 기릭동동의 유치방을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 방법, 그러니까 가금의 그 상한뇌소제 영향을 받았고 가금의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제가 바로 그때 그 유치방 후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 글 가운데 그 육경변증론 가운데 그 유치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글이에요. 처음에 그 글을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한문으로 글을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제가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던 상황이었는데 정신이 완전히 그때 몰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쓴 가운데에 제일 먼저 쓴 글이 기릭동동의 유치방 후기라는 글이에요. 그 글을 쓰면서 전체적인 글을 어떻게 글을 써야겠다고 하는 것들을 구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 당시에 그 제 후배 가운데 저한테 이제 글을 배운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경희대 그때 조교였던가 그래요. 그때 박사학위를 받는 데 있어서 제가 기릭동동에 약징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같이 후배들하고 약징에 대해서 한 5, 6개월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 글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뒤에 글을 먼저 쓰기도 하고 앞에 글 썼다가 또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쓴 글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렇게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은 기릭동동의 유치방에 관해서 쓴 글이 제일 처음이고 그것을 쓰고 나서 바로 뭐를 썼냐면은 증후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증후론 1편. 그리고 나서 복암론을 그 다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복암론에 쓰는 것도 어떻게 썼냐면은 복암론은 그것도 경학전설을 읽으면서 우리 몸에 어떠한 그 에너지의 어떤 그 편중에 의해 가지고서 병사의 편중에 의해 가지고서 인체에 어떠한 그 압력이 발생되어진다.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경학전설을 읽으면서 약간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의원이 끝나고 저녁 때 서원장하고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원장이 뜬금없이 어떤 얘기가 복압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충복압에 대한 그 용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일본 고방가들이 저기 황한의학에 분명히 그와 같은 용어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다만 경학전서에는 흉압이나 복압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그와 같은 것,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글을 써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제가 그 중경서도 한번 훑어보고 그 소문과 영추를 보고서 근거 있는 용어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에 1편, 2편, 3편을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글하고는 많이 틀리고 초기에 썼던 글은 지금 글보다 한 2배 정도는 아마 더 조금 다양했었는데 나중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삭제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원장 한의원에서 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중경서 독법에 대한 초안은 거의 한 60%는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서원장이 뒤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고 그때는 그 제 생각들이 이렇게 감정들이 그 화산처럼 막 폭발했던 시기라 굉장히 뭐랄까 글에 대한 그 의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쓸 수 없었던 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강릉에서 또 제 후배 한의원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보증보험 회사하고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년 동안에 거쳤던 거에서 그때 해결이 됐어요. 그때 재산 다 이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 강릉에서 후배가 저한테 굉장히 참 잘해줬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숙식 제공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문 공부도 하면서 제일 제가 쓰고 싶었던 글을 거기서 3편을 썼어요. 자서변 1편하고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자서변 1편하고 허사랑과 실사로는 그때 당시에 6개월 동안에 거기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고 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극복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도 한 10여 년 동안 그 글 쓰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글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저도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아이템을 해가지고 글을 쓸 때 컴퓨터에 앉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떨 때는 일주일, 한 줄도 못 써요. 일주일, 2주일, 보름 이렇게 되면은 막 정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쓴 글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글은 가문론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일본 고방가가 말한 대로 상한 가운데 잡병이 있고 잡병 가운데 상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템에 의해 가지고 가문론을 제가 정말로 쓰고 싶었던 글인데 그거는 거의 30대 초반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5년 전,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마음속에 생각했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 하나하나 모두가 제가 아이디어, 어떻게 써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쓰는 데는 그렇게 결코 쉽게 쓴 글은 아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또 하나,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컴맹이다 보니까 제가 선장한테서 가가지고 그때 인터넷 접속하는 거하고 타자, 글씨 쓰는 것부터 배웠어요. 그 정도로 좀 모자르고 무지하다고 그러니까 기계치가 지금도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글 써놓고도 잘못해가지고도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글들을 다 삭제시켜 본 적도 있었고, 그렇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구글을 통해 가지고 검색하는 요령을 글을 거의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가서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경우 초기에 검색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은 아마 글을 쓰는 거나 50대 그 초반에 다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장점도 있어요. 검색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포항에서도 한 4, 5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포항에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또? 죄송합니다. 포항에서 서울로 오고 갈 때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글을 빨리 쓰지 못한 대신에 글을 많이 다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한 6년 전인가 5년 전에 우리 경희대 30주년, 졸업 30주년 행사에서 또 서원장이 저한테, 이 원장 뭐 글 하나 발표하라고, 나 뭐 임상도 잘 못하고, 그러고 뭐 그렇게 잘할 게 없는데 했더니, 그냥 한문 저거 써놓은 거, 그거 하나라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서 1편을 그거 하면은 사실은 뭐 한 대여섯 시간 걸리죠.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한 10분 만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앞에 뭐 두세 줄밖에 하질 못했는데 나중에 동기들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라고. 그래서 해석 좀 해서 우리 동기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야, 서원장이 그러지 말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후배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또 서원장하고 얽혀서 하면은 항상 좋은 결과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독법은 한문으로 쓰여진 거를 출판하는데 출판사에서 이 책은 출판해도 1년에 잘해야 2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 출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성당에서 이제 자비 출판하는데 제 동기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제가 뭐 손해 없이 그냥 잘 마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서 진문당으로 해가지고서 번역돼 있는 거 번역도 하고 해서 작년에 8월경인가요? 출판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뭐 저는 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또 서원장이 지금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 후배들은 선생님 그런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다 보면 나쁘게 얘기해서 진상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 막 본의 아니게 괴로움도 많이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서원장이 만날 적마다 유튜브 한번 생각하라고. 그래서 먼저 유튜브를 한번 보라고.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뭐 질적으로 뭐 떨어지거나 저속한 것도 있는 반면에 아주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도 모르는데 또 PPT 작업하느라고 작성할 줄도 모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글이 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글을 썼더라면은 결코 이런 책을 출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단체 카톡방과 유튜브를 하면서 제 글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글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책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도서로 선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서원장이 또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특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혜가 있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한 300부 정도 책을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도서관 이런 데에 다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책이 이제 재고 없이 다 나갔다. 그래서 2세를 곧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한번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진문당 사장님을 만났을 때 젊은 분이었는데, 이거 사장님 이거 잘 팔리지도 않은 책인데, 이게 출판에 이거 손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에서는
소위 말해서 베스트셀러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출판하면서 돈은 거기서 벌고, 학술에 관한 좋은 책들 같은 경우는 책이 비록 나가지 못해 하더라도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책도 찍어내는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 덕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초판본은 일단은 정부에서 또 사준 것도 있고 다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 이제 출판하기로 이세를 찍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초판에 있어서 조문은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글이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초판본은 제가 책을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이제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었지만 그 책은 책을 만들기 위한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세는 출판사에서도 요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방식대로 그 써놓은 글을 보면은 한문도 그 댓글 그 댓귀 형식으로 댓귀로 딱 맞춰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놨어요. 보기 편하게. 그래서 왼쪽에는 한문, 오른쪽에는 한글. 그리고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책이 안 나갈 줄 알고 한 4, 5년 뒤에 조문도 한문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써볼까 했는데 쓰니까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써졌냐면은 제가 한 2년 동안 중경서에 대해서 거의 그 정신이 몰입됐던 상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5월, 6월 달 동안에 조문 해석을 한문으로 다 썼어요. 일단은. 글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뭘 쓰던 기본적인 가닥이 있었으니까 했지만은, 나름대로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5, 6월 달 쓰고 7, 8월 달 한 3번, 4번, 검증을 해가지고 교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서부터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한가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보름 전에 진문당에 일단은 중경서 독법 앞부분하고 뒷부분 조문을 다 보내주고 지금 거기서 새롭게 편집하고 하면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 찍을 때는 단어 몇 글자 고치는 게 끝인데 제 것은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정도니까, 그런 정도로 출판사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판사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책 팔아봐야 제가 조금 후배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래서 빚은 지진 않았지만 무슨 이익을 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출판사에서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어떤 한의 서적도 한 달에 2권 팔리는 게 맞다. 잘 팔려야 몇 권 못 팔린다. 그러니까 1년에 2, 30권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 책을 또 2세를 찍으면은 그쪽에서 또 큰 용기를 갖고 책 페이지 수도 초판본이 한 450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책이 요번에 만들어지는 책은 초판본보다 훨씬 보기가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사신 분들한테 또 사달라고 한다는 건 제가 도둑놈이고요.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출판사 입장을 제가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고맙고,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책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 의도대로 100% 들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답하고 싶은 심정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책이 출판될 것 같은데, 저한테 물론 연락해 주시면은 조금 더 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은 여기서 하고, 사실은
그 제가 그 강의 중에 그 한의사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뇌뇌망상이라든가 이런 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금 과격한 말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저야말로 평생 동안 뇌뇌망상 속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영어가 위주인 세상이지 한문 공부해서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저는 20대에 한문학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거의 하질 않았어요. 학교는 그냥 헛개비처럼 왔다 갔다 했을 정도고 거의 제 인생은 한문 공부. 예.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경사자집.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을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그걸로 한 20년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글도 그만뒀고 그런데 제가 그 중경서를 쓰면서 그 오히려 저는 그 한의학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동양 철학의 문제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제가 중경서를 통해 가지고서 동양의 기본적인 학문은 실증주의라는 거. 예. 그러나 그것이 그 조선 시대에서는 그 성리학의 그 바탕이 되면서 굉장히 관념적인 학문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학문이 어떠한 해석학이 어떠한 조직,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랄까 뼈저리게 느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경서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20대에 30대에 공부했던 그 공부의 그 문제점을 오히려 그 이해를 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평생 그 뇌뇌망상과 헛개비처럼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제 얘기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받아들여 주시고 특히 뭐 심하게 이렇게 뭐 욕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예, 조금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너무나 고맙고 저는 이제 그 물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물러날 때는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고 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은 결국은 글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같이 한문 공부를 한 후배들도 얼핏 한 5, 60명은 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인연이에요. 정말로 인연은 뭐냐면은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쓴 글을 통해 가지고서 저를 이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저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알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인연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분들한테 참 고맙고, 예, 제 글이 뭐 변변치 못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제 인생을 거의 소진하면서 생각했던 글들이고, 그걸 출판했기 때문에, 그래도 후배들이 한번, 그것도 욕심이죠. 예, 제가 쓴 글이 좋은 글이라면은, 아무리 저거 해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볼 것이고, 글이 변변치 못하면은 제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글은 다 없어져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차기 때문에 좋지 못한 글은 전부 다 결국은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관심을 앞으로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예, 내내 건강하기 바랍니다.